이 이야기는 영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을 바탕으로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정여립의 난과 이몽학의 난을 적당히 잘 버무려서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했지만 실제 역사와는 7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편집했습니다. 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다시 형벌로 다스리고 토지와 재산을 압수하며 연좌된 무리도 국법대로 처리하라. 안녕하세요. 신라의 표준말로 이야기를 전하는 천개 영화입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1589년부터 1598년까지의 10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589년 대동계를 이끌던 정여립의 난, 여기서 대동이란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사회입니다. 1591년 3월 일본의 정령 향도 요구, 1592년 4월 임진왜란 발발, 1592년 4월 선조의 의주 파천, 4년이 지난 후에 1596년 7월 동갑해를 이끌던 이몽학의 난이 일어납니다. 정여립의 난과 이몽학의 난은 7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죠. 1597년 8월 정유재란 발발, 1598년 9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1598년 12월 드디어 임진왜란이 종전됩니다. 당장 대동계 해체하게. 외놈들은 누가 막고 왕이란 인간이 동인서인 편 갈라놓고 정치 노름이나 하고 말이야. 입 조심해. 정여립이 너 분명히 경고했어. 대동계 당장 해체해. 먼저 정여립의 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정여립은 1546년 태어나서 1589년 43세의 죽음을 맞이한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1570년 선조 2년 25살에 급제하여 예조 좌랑, 홍문관 부수찬과 수찬 등을 지냈고 정당은 서인이었으나 탈당하여 동인으로 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조가 그의 이당을 불쾌히 여기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합니다. 정여립은 낙향 후 인망이 높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전라도 진안의 죽도에 서실을 차리고 활쏘기 모임을 하는 등 사람들을 규합하여 대동계를 결성합니다. 여기서 대동이란 유학 오경의 하나인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왈, 나는 대도가 행해졌을 때 일과 3대 영명한 군주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 시대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 시대를 추측할 수는 있다. 그 시대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들의 것이어서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화목하게 살았다. 그 시대에는 재물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미워하였으나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지는 않았다. 불로소득으로 먹고 노는 것은 미워하였으나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지는 않았다. 이런 까닭에 간사한 꾀가 통용될 수 없었고 도적질하거나 난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잘 때에도 문을 닫아 걸지 않았다. 그런 시대를 일컬어 대동이라고 한다. 왕이란 인간이 동인서인 편 갈라놓고 정치 노름이나 하고 말이야. 이 썩어 빠진 조정으로 외놈들을 막을 수 있어?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난 동인도 서인도 아니야. 당신들 정권 노름에 우릴 끌어들이지 마. 또한 정여립은 시대를 앞선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천하 공물론,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주인이 따로 있으리요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훗날 부각되어 반체제적인 인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사 비군론, 즉 누구든 임금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다 라는 왕권 체제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혁신적인 사상가였습니다. 정여립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 나간 비운의 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89년 10월 황해도 관찰사 한준, 재령군수 박충간,
안악 군수 이축, 신천 군수 한응인 등이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변합니다. 정여립은 역적이야. 정여립과 대동계 인물들이 한강의 결빙기를 이용해 황해도와 전라도에서 동시에 봉기하여 입경하고 대장 신립과 병조 판서를 살해하고 병권을 장악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선조는 의금부 도사를 보내 정여립을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정여립은 아들 옥남과 함께 죽도로 도망쳤다가 관군이 포위하자 사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동별곡, 삼위인곡 등 뛰어난 작품을 남겨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로 잘 알려진 송강정철은 1598년 기축옥사의 수사 책임자인 위관으로 임명됩니다. 정철 등 서인들은 기축옥사를 통해 동인의 영수였던 이발을 비롯하여 천여 명의 희생자를 만듭니다. 너 내가 입 조심하라 했잖아. 이놈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조선 팔도에 내걸어 우세 본보기로 삼게 하라. 난해에 연루되어 죽거나 기양간 선비가 호남에는 천여 명, 영남에도 수백 명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특히 호남 출신의 과거 급제자 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훗날 선조가 과인이 간악한 정철에게 속아 호남의 어진 선비들이 고초를 겪었다며 화해 손짓을 내밀기도 합니다. 간만에 상태 심각한 놈 살리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다음은 살았네. 황정민이 연기하는 황정학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맹인검객 황정학은 실존 인물로 전설적인 검술 실력과 그의 버금가는 의술 실력을 지녀 실제로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자인 허준, 이재마와 함께 3대 의성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동굴에 기거하며 기인적인 성격을 지녀 사람들로부터 삼이라는 별명을 얻은 황정학은 뛰어난 의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삼, 침구, 요결은 한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정학은 왜군들이 쳐들어오자 민중을 동원해 의병을 만들어 왜군과 맞서 싸우며 숨겨진 검술 실력을 선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준익 감독은 실존 인물 황정학이 예술과 검술에 뛰어났던 점을 바탕에 둔 채 시대의 해악과 웃음을 더해 그의 영화 속 캐릭터를 완성시켰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지키려는 금객으로 견자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으로 극의 흐름을 이끈 황정학은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591년 선조 24년 3월 중국을 치기 위해 우리 조선의 길을 열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협박을 조속히 명나라 황제에게 알려야 하옵니다. 이건 국군이 달린 문제야. 외놈들이 남쪽에 출몰한 게 어제 오늘 일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마 도주를 압박해 조선에게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용한 단어가 바로 정명향도, 즉 명을 치료하니 길을 안내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마도주는 조선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 단어를 가도인명, 명으로 가려 하니 길을 빌려달라고 애써 돌려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조선과 동맹을 맺고 명나라를 치자는 것이었으나 조선은 단호히 거절하였으며 이것을 빌미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놈들 15만이 부산에 쳐들어왔던데 이제 어떡할 거야? 육지는 신립, 바다는 원근이야. 육지는 신립, 바다는 이순신. 전하, 한양을 비우고 피신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 명나라가 가까운 의주로 가시지요. 선조는 서둘러 피난길에 오릅니다. 의주 파천 또는 의주 몽양,
의주 몽진이라고 불리우는 피난길이 시작됩니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 초기 15일 만에 일본군이 충청도와 경기도를 넘어 한성부까지 들어오자 선조는 바로 평양으로 피신했다가 의주에 도착합니다. 조선 선조가 5월 평양성을 거쳐서 6월 평안북도 의주까지 피신한 사건이 바로 의주 파천입니다. 내 이놈들을 비키지 못할까? 뭐야? 네가 이러고도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라고 할 수 있느냐? 어서 어도를 열어라. 전하! 차라리 저희들을 죽이고 가십시오. 가자. 4년이 흘러 1596년 동갑해를 앞세운 이몽학의 난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정여립의 난부터 선조의 도피까지 전해드렸고 2부에서는 이몽학의 난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0개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